평양 주석궁은 13살 악마 김주애의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노장군들의 목을 직접 치며 광기에 젖은 소년 여왕이 군림하는 그 순간, 죽음의 붕대를 풀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얼굴로 부활한 김한솔이 주석궁 정문을 박살내며 진격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가짜 공주는 물러가라. 70년 분단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할아버지의 안광을 그대로 박아넣은 복수의 화신 김한솔과 잔혹한 소녀 독재자 김주애의 피맺힌 고륙상쟁. 전 세계 정보기관이 경악한 대한민국발 구원작전에 소름 끼치는 전말이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양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의 위성망은 일제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최고 권력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기획된 암살 그리고 천년의 요새가 내부에서부터 터져나가는 거대한 도살의 서막이었죠. 2026년 10월 10일 오전 10시 3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첩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주석궁의 황금색 카펫이 피로 젖어들던 순간 김정은의 바로 곁에서 그 비명을 들었던 박진혁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김정은 위중이라는 짧은 자막만 보셨겠지만 제가 본 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의무대, 당장 들어오라오. 제 비명의 주석궁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열병식은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김정은은 사열대 위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담배를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곁에 있던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차 맛이 왜 이리 비린 것이냐? 너희가 정령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김정은이 찻잔을 내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입술 사이로 시커먼 선혈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장군님을 지하병동으로 옮기지 않고. 김여정이 실성한 사람처럼 달려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들것에 실어 주석궁 지하 깊숙한 곳으로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품에 있던 방사능 측정기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삐비빅, 삐비빅. 수치가 한계치를 넘어 빨간불이 들어왔죠. 이건 방사능입니다. 누군가 장군님의 찻잔에 폴로늄을 넣었습니다. 제 외침에 의료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입 닥쳐. 이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면 내놈 가족들부터 요덕으로 보낼 줄 알아. 김여정이 제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김여정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역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고 동시에 평양 전역의 전기가 차단되었습니다. 암흑 속에 갇힌 주석궁을 밝힌 건 오직 붉은색 비상벨뿐이었죠. 영순이 긴급 암호 백두산 폭발이 무전기를 타고 전부대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특별병동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13살의 김주애가 군부 간부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고모,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아버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김주애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애, 너 미쳤니? 김여정이 권총을 뽑아들었지만 김주애 뒤에 서 있던 노장군들이 먼저 김여정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김여정 동지, 이제는 주애 동지의 시대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틈을 타 김정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황금색 환자복을 입은 김정은은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방사능에 타버린 내장이 녹아내려 몸에서는 역한 악취가 났고 눈동자는
기괴하게 뒤집혀 있었죠. 살려주라오. 김정은이 제 손을 부여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김주애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의문의 노인이 김정은을 보며 비열하게 미소 짓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내전이 아니야. 누군가 밖에서 조종하고 있어. 저는 직감했습니다. 김정은의 피 묻은 손을 뿌리치고 비밀 금고에서 암호화된 무전기를 챙겼습니다. 그 무전기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국가, 바로 미국과 한국의 극비 작전 코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단군 작전 시작. 평양의 태양을 제거했다. 이제 유령을 투입한다. 평양 시내에서는 이미 김일성 광장의 거대 동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미쳐 주석궁 정문으로 몰려들고 있었죠. 다 쏴 죽여라. 장벽을 넘는 놈들은 인민의 적이다. 김여정의 광기 어린 명령이 복도를 울렸지만 이미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주석궁 지하 벙커에 봉인된 문이 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은조차 몰랐던 김일성 때부터 숨겨져 온 거대 지하 도시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죠. 누구냐? 거기 누구야? 제 외침에 어둠 속에서 성형수술로 할아버지 김일성의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군. 나의 아버지를 죽인 대가를 받으러 왔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평양 전역의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카오에서 사라졌던 기만솔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북한의 모든 핵가방을 한순간에 고철로 만들 수 있는 생체 인식 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핵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모든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과연 기만솔은 어떻게 평양의 심장부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들고 온 검은 서류. 가방 속에는 북한 체제를 단숨에 무너뜨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주석궁의 붉은 벽 위로 김정남의 영정 사진이 비치기 시작했고 복수의 칼날은 이제 김여정과 김주애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평양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주석궁의 시뻘건 화염을 뒤로하고 제가 탄 스텔스기가 평양 상공의 구름을 찢으며 날아오를 때 제 옆자리에 앉은 사내들은 인간이라기보다 살인 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방탄 헬멧 너머로 번뜩이는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저는 예감했죠.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탈북이나 정변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기괴한 가문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기획된 재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마카오의 화려한 카지노 불빛이 아닌 CIA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숨겨온 731 부대보다 비밀스러운 지하 벙커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수술실 중앙, 수십 개의 정밀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 속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겹겹이 쌓인 하얀 붕대로 덮여 있었고 그 틈새로 흘러나온 선혈이 수술대를 적시고 있었죠. 드디어 마지막 붕대를 걷어낼 시간입니다. 박요원,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시오. 우리가 창조한 이 괴물이 평양을 어떻게 집어삼킬지. CIA 작전 통제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료진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가위 끝이 붕대를 가르고 한 겹씩 남자의 피부가 드러날 때마다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붕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전성기 시절의 김일성이 무덤을 박차고 나온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번뜩이는 안광, 서늘하게 치켜 올라간 광대뼈,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는 그 특유의 턱선까지. 그것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도전한 창조에 가까웠습니다. 김한솔은 자신의 바뀐 얼굴을 거울 속에서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붓기가 채 빠지지 않은 입술을 열어 낮게 으어조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날 나는 마카오의 밤바다를 보며 맹세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김한솔의 목소리는 인공지능 보이스 필터링 기술을 통해 생전 김일성의 육성과 99% 일치하도록 튜닝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음성이 지하 벙커를 울릴 때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CIA가 준비한 최종 병기, 유령 작전의 실체였습니다. 북한 인민군 병사들은 세뇌된 공포 때문에 김일성의 얼굴을 한 김한솔에게 결코 총구를 겨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김한솔은 수술대 옆에 놓인 검은 서류 가방을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는 미세한 생체 칩이 들어 있었죠. 박요원, 북한의 핵무기 통제 시스템인 태천-4호는 철저히 수령의 생체 정보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문, 홍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두혈통 특유의 유전자 파형이 일치해야만 버튼이 활성화되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그 칩이? 김한솔은 자신의 왼쪽 가슴 위에 난 신선한 수술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맞습니다. 내 몸속에는 김일성의 유전 파형을 복제한 나노칩이 이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석궁 지하 50m 지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북한의 모든 핵가방과 미사일 발사대는 내 명령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김여정이 핵 버튼을 수만 번 눌러봤자 소용없다는 소리죠. 그때였습니다. 벙커의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켜지며 전 세계 유튜브 채널과 주요 방송사의 긴급 속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솔이 미리 녹화해둔 성명 발표 영상이 딥페이크 방어망을 뚫고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된 것입니다. 영상 속 김한솔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북조선의 병사들이여 보아라. 내가 돌아왔다. 가짜 수령 김정은을 몰아내고 진정한 백두의 아침을 열겠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억 개의 반응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 평양 내부의 정보망은 마비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김일성이 살아있다고? 인민군 내부의 통신망은 이미 김한솔이 뿌린 이지적 도파민에 중독되어 하극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이제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신화와 현실이 충돌하는 대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죠. 작전 통제관이 김한솔에게 황금색 권총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사령관님. 미 델타포스와 한국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스텔스 헬기 검은 독수리가 이미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김한솔은 거침없이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헬기 내부의 붉은 조명 아래서 김한솔은 가방 속에 숨겨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정남이 살해당할 때 묻었던 피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여정아, 주애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백두혈통의 왕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곧 내 손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마.
헬기가 평양 도심으로 진입하자 지상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한솔의 생체 신호를 감지한 주석궁의 자동 방공망들이 아군을 공격하는 대신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스스로 괴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인간의 광기를 역이용한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석궁 지하 깊숙한 곳에서 김여정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우리가 예상한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이미 평양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린 작정으로 인류가 금기시한 최악의 화학병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과연 김한솔은 이 독가스의 숲을 뚫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주애의 뒤를 지키는 그 의문의 노인은 왜 김한솔의 등장에도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평양 상공에서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유령과 그 뒤를 따르는 검은 그림자들이 주석궁의 지붕을 덮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화려한 왕의 귀환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린 휴전선 상공을 유령처럼 가로지르던 4대의 스텔스 블랙호크 내부에는 오직 붉은색 보조등만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김한솔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살아생전 즐겨 입던 낡은 갈색 야전 상의를 그대로 재현한 코트를 입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이질적인 모습은 마치 무덤 속에서 걸어나온 망령이 복수를 위해 귀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던 헬기가 평양 방공망의 핵심 구역인 평천구역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종석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게 변하며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헬기 내부를 가득 채웠죠. 북한이 자랑하는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번개 5호가 우리를 조준한 것입니다. 적 방공망 라곤, 회피 기동 준비. 조종사의 다급한 외침에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목전까지 들이닥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김한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솔은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왼쪽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확히는 피부 아래 이식된 나노칩을 활성화한 것이었죠. 그러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던 대공포탑들이 일제히 작동을 멈추더니 마치 주인 앞에 엎드리는 충견처럼 포신을 바닥으로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북한의 모든 방어 시스템은 수령의 생체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사격을 중지하고 시스템을 마스터 모드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CIA가 김한솔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만들어낸 이 생체 칩이 평양의 모든 방패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김일성 광장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헬기의 문이 열리자마자 미 델타포스와 함께 한국군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독자적 평양 수복팀, 암호명 단군 부대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붙은 태극기 패치가 달빛 아래 번쩍이는 것을 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끊어졌던 민족의 허리를 잇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가장 정교하고도 위대한 진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총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한솔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준비된 수만 장의 전단지를 광장 전체에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단지는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전단지 중앙에는 미세한 육성 녹음 칩이 부착되어 있었죠. 바람을 타고 평양 시내 전역으로 퍼진 전단지에서 일제히 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민들이여, 나 김일성이 돌아왔다. 흰 쌀밥과 고기국을 주겠다던 그 약속, 이제야 지키러 왔다. 1950년대 김일성의 육성을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복원한 그 목소리는 굶주림과 세뇌로 점철된 평양 시민들의 뇌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집마다 창문이 열리고 겁에 질려 있던 인민군 병사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황금 권총을 든 김한솔 앞에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습니다. 수령님, 정말 살아 돌아오신 겁니까? 이것은 북한이라는 가짜 종교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신성 모독이자 억압받던 영혼들에게 던져진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석궁 정문 방향에서 굉음과 함께 북한의 최신형 T-80 탱크들이 몰려나왔습니다. 김주애의 명령을 받은 최정예 친위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당군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성능 EMP탄을 발사했습니다. 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광장의 모든 전자기기가 마비되었고 달려오던 탱크들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김한솔은 멈춰버린 탱크 위로 걸어 올라가 황금 권총을 하늘로 발사하며 외쳤습니다. 일어서라. 이제 너희의 주인은 저 주석궁의 독재자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민군이 총구를 돌려 주석궁을 향해 사격을 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내부로부터의 완벽한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주석궁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려는 찰나 제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주석궁 지하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건 핵가방이 아닙니다. 인류가 금기시한 치명적인 바이러스 탄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김여정이 평양 전체를 거대한 가스실로 만들 작정으로 마지막 자폭 스위치를 누르려 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미군은 왜 한국 정부조차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 김한솔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북한 병사들은 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김한솔에게 이토록 쉽게 무너진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김한솔이 들고 있는 검은 서류 가방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북한 인민들조차 몰랐던 백두혈통의 추악한 탄생의 비밀과 그들을 영원히 노예로 묶어두려 했던 거대 음모의 증거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막 주석궁의 정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황금이 가득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13살 소녀 김주애가 장군들의 목을 치며 벌이고 있던 피비린내 나는 파티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죠. 도대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김여정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보랏빛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기 전 주석궁의 지하 터널에서는 인류 역사를 뒤바꿀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파된 주석궁 정문의 거대한 잔해가 바닥을 때리는 굉음과 함께 자욱한 먼지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는 방독면 사이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연기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그 기괴하고도 참혹한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석궁 앞마당은 이미 인민군 사형 집행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어 얼룩진 하얀 눈 위로 북한의 권력을 지탱해온 노장군 수십 명이 무릎을 꿇은 채 사르르 떨고 있었죠. 그들의 앞에는 화려한 명품 디올 코트를 차려입고 한 손에 번쩍이는 황금 채찍을 든 13살 소년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김주애의 눈빛은 우리가 언론에서 보던 그 순수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는 그 안광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김주애는 제 곁을 지나가는 총을 든 군인들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모, 저기 좀 보세요. 장군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김주애가 가리킨 곳에는 단두대 위에 목이 걸린 채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북한의 원로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김주애는 자신의 후계 공식화를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김정은의 충복이었던 노장군들을 주석궁 마당에서 직접 처형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주애가 든 황금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노장군의 어깨를 내리칠 때마다 찢어지는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너희가 감히 백두혈통의 명령을 거부해? 너희 같은 늙은 개들은 죽어야 마땅해. 김주애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김주애는 피가 튀는 현장을 보며 마치 흥겨운 파티라도 즐기는 듯 다이아몬드 술잔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13살 소녀가 어떻게 저토록 잔인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김여정이 만들어낸 피에 굶주린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김한솔과 함께 김주애의 호화 사치품 창고를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그곳의 문이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한국군 당군 팀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민들은 강냉이 한 줌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이 창고 안에는 수만 개의 루이비통 가방과 명품 시계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한 구석에는 장성택이 처형당할 때 입고 있던 피 묻은 유품들과 훈장들이 마치 수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인민들의 피와 눈물입니다. 대원 한 명이 분노하며 명품 코트를 찢어버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주석궁 지하 비밀 벙커의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육중한 강철 문 뒤로 드러난 공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황금이 가득했습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골드바가 보강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불타는 달러 화폐 뭉치들이 흩어져 있었죠. 김여정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지만 그 어마어마한 양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인민들에게는 쌀밥과 고기국을 주겠다고 속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하에 황금을 쌓아두고 피비린내 나는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생포된 주석궁 비서실장의 자백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의 동지는 사실 장군님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김여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김정은을 뒤에서 조종하기 위해 백두혈통의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를 데려와 가짜 후계자로 내세웠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김주애는 그저 김여정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김주애는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더욱 잔인하게 행동해왔던 것이죠. 김여정은 이 가짜 공주를 사지로 몰아넣으며 자신의 라이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주애야, 너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구나. 회랑 끝에서 나타난 김여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주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김여정은 조카라고 믿었던 아이를 인질로 삼아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손에는 평양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 가방의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죠. 저는 보았습니다. 김여정이 김주애의 목에 날카로운 은장도를 들이대는 그 악마 같은 모습을 말입니다. 한솔아, 내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총을 내려놓으렴. 아니면 이 가짜 공주와 함께 평양의 잿더미가 되겠느냐? 김여정의 광기 어린 외침이 주석궁 복도를 울렸습니다. 주석궁 지하 지도에는 이미 평양 전체에 가스밸브를 개방하는 암호가 입력되어 있었고
보랏빛 조명이 비상벨과 함께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13살 소녀 김주애는 그제야 오열하며 김한솔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정아, 너는 끝까지 비겁하구나. 김한솔이 황금 권총을 들어 올리는 순간 주석궁 지하 터널 입구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김여정이 미리 설치해둔 신경가스 살포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사의 송곳니가 본색을 드러낸 이 순간 우리는 평양 전체가 감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김여정은 왜 자신의 오빠인 김정은의 숨을 직접 끊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김여정이 마지막까지 통화하며 지시를 받던 인물 X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주석궁 지하의 보랏빛 안개 속에서 이제 백두혈통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골육상쟁의 결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김한솔의 뒤를 따라 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지하 벙커의 심장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양의 아침을 영원히 어둠으로 몰아넣을 김여정의 마지막 도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석궁 지하 벙커의 공기가 보랏빛 미립자로 가득 차오르던 그 순간 제 심박수 측정기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살포한 것은 단순한 연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말단을 마비시켜 고통 속에 서서히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신경가스 변종이었죠. 하지만 김한솔의 가방에서 뿜어져 나온 나노 필터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하자 김여정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당혹감으로 변하며 잦아들었습니다. 김여정은 깨진 안경 너머로 혈관이 터질 듯한 눈을 부라리며 주석궁 지하의 가장 은밀한 방인 제3호실의 육중한 난문을 걷어찼습니다. 그곳은 북한의 모든 핵전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핵가방이 보관된 최후의 성역이었죠. 김여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자물쇠를 풀더니 전방부대의 단 한마디의 암호를 타전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백두의 태양이 지기 전 저들의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5년의 이 차가운 밤에 한반도의 운명이 미치광이의 손가락 하나에 걸려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광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은 갑자기 옆방에 숨어있던 가짜 공주 김주애의 침실을 습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후계자라며 황금 채찍을 쥐어주던 조카의 머리채를 잡아챈 김여정은 김주애의 목에 날카로운 은장도를 들이밀었습니다. 한솔아, 내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그 가방을 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백두혈통의 마지막 씨앗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김주애는 공포에 질려 오열하며 김한솔을 바라봤지만 김한솔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치 상황 속에서 주석궁 서고 뒤편에 숨겨져 있던 김여정의 비밀 일기장과 암호화된 기밀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제 뇌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여정은 사실 수년간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켜온 이중 스파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찻잔에 방사능 물질을 넣었던 것은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은 스스로 이 가문을 끝장내고 그 혼란을 틈타 거액의 비자금을 챙겨 제3국으로 망명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김한솔이 황금 권총을 겨눈 채 한 걸음 다가서자 김여정은 러시아산 보드카를 한 모금 들이켜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지, 한솔아. 내 몸속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다.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평양 전역의 하수구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거야. 나를 죽이는 건 평양 시민 수백만 명을 함께 죽이는 일이지. 김여정은 자신의 손목에 박힌 바이러스 감지 센서를 보여주며 김한솔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극을 넘어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생화학 자폭 작전이었습니다. 지하 터널 입구에는 이미 중국산 통신 방해기가 작동하며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었고 보랏빛 조명만이 이 비극적인 연극의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벽면에 설치된 핵미사일 발사 인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한솔의 생체 칩이 주석궁의 중앙 제어 컴퓨터를 완전히 장악하며 모든 발사 시퀀스를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김여정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수령님만이 해제할 수 있는 암호인데. 김한솔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목소리로 낮게 은조렸습니다. 여정아, 내가 숭배하던 그 시스템이 이제 너의 목을 조르는구나. 너는 백두혈통의 이름을 더럽혔고 인민들을 방사능의 제물로 바치려 했다. 그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다. 김한솔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김여정이 품 안에서 낡은 위성 전화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통화 버튼을 눌렀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인물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미 특수부대원들조차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평소 정의의 수호자라 믿어왔던, 아니 북한의 붕괴를 가장 원치 않았던 예상치 못한 국가의 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그에게 절규했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를 구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여정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독약 캡슐을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가 필사적으로 김여정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김한솔의 총탄이 김여정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은장도와 독약 캡슐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독사의 송곳니가 뽑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주석궁 지하의 거대 지하 도시로 연결된 통로에서 수천 명의 최정예 폭풍군단이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여정은 피를 흘리면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지하 도시에는 아직 내가 깨우지 않은 진짜 괴물들이 살고 있어. 평양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다. 김여정의 말과 함께 주석궁 바닥이 거대한 진동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기계적 포효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인간만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죠. 과연 김여정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지하 도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와 은밀한 거래를 했던 미스터리한 인물 X는 누구이며 왜 김여정을 배신한 것일까요? 보랏빛 안개 너머로 주석궁 지하의 거대한 비밀 통로가 열리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평양 시가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김한솔의 눈에서 복수를 넘어선 거대한 구원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석궁의 중앙 계단을 타고 북한 체제의 마지막 심장부로 진격합니다. T-80 탱크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지면을 흔들며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제가 탄 탱크의 해치를 열고 바라본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기이한 현장이었죠. 주석궁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 뒤로 수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통곡에 가까운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공포에 찌든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탱크 위에 우뚝 선 김한솔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구원자 그 자체였던 겁니다. 깊은 밤 주석궁 정문은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탱크가 들이받은 주석궁의 상징적인 기둥이 무너져 내리자 그 위를 덮고 있던 붉은 인공기가 찢겨나간 채 불길 속으로 떨어졌죠. 전원 하차, 주석궁 내부 진입하라. 미 델타포스 팀장의 날카로운 명령과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헬기 로프를 타고 주석궁 옥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석궁 내부 복도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김여정의 마지막 친위대원들이 복도 모퉁이마다 매복해 기관총을 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으니까요. 박요원, 내 뒤를 따르십시오. 김한솔은 황금 권총을 든 채 망설임 없이 복도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김한솔의 걸음걸이는 수령의 위험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김여정의 친위대원들은 김한솔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사르르 떨며 조준점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석궁 중앙 계단을 타고 북한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 1000여 명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던 살인 병기들이었죠. 사격 중지, 모두 멈춰라. 김한솔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주석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김한솔은 방탄조끼조차 걸치지 않은 채 탱크 위로 올라가 폭풍군단 병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의 눈으로 보아라. 누가 진짜 백두혈통인지, 누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폭풍군단 사령관은 김한솔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수령님? 그 소리는 마치 전염병처럼 병사들 사이로 퍼져나갔죠. 수십 년간 뼛속까지 세뇌된 충성심이 김일성을 빼닮은 김한솔의 실물 앞에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무릎을 꿇자 1000명의 폭풍군단 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에 엎드려 충성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북한 최고의 부대를 무력화시킨 것은 현대전의 무기가 아니라 김한솔이라는 인간이 가진 역사적 상징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한솔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김한솔은 무릎 꿇은 병사들을 지나쳐 주석궁 지하로 향하는 은밀한 승강기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주석궁의 설계도에도 기록되지 않은 오직 최고 지도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승강기를 타고 지하 1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거대 지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평양 시내 전체와 연결된 이 거대한 터널망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죠. 그곳에는 수만 명이 수십 년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장과 병원, 심지어는 핵무기 조립 공장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석궁의 진짜 실체인가요? 제가 경악하며 묻자 김한솔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 내 가족들은 이 지하에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해왔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하 도시 중앙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들이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김여정이 평양 전역에 설치한 자폭용 신경가스 밸브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한솔아,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알았다. 하지만 이 지하 도시의 주인은 아직 나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지하 도시의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김여정은 주석궁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지막 통제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석궁 지하 도시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평양의 모든 요충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폭발한다면 평양은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김한솔은 떨리는 손으로 지하 도시의 중앙 제어 장치에 자신의 지문을 갖다 댔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이 지하 도시와 함께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김한솔의 눈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보다 이 가문의 저주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런데 그때 지하 도시의 어두운 복도 끝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몸에는 수많은 실험 흔적들이 가득했죠.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비명 섞인 질문을 던졌을 때 김여정의 광기 어린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내 오빠 김정은의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나의 인형들이다. 백두혈통은 영원히 죽지 않아. 김여정은 지하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 이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피투성이가 된 군화를 끌며 아이들 사이를 지나 김여정의 통제실 문 앞에 섰습니다. 과연 김한솔은 새로운 왕이 되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피의 유산을 파괴하고 한반도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연막탄이 터지는 지하 도시의 광장 너머로 이제 백두혈통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석궁 지하 100m. 인류의 기술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제3호실의 육중한 난문이 수천 톤의 유압 프레스가 짓눌리는 듯한 기괴한 신음과 함께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질소 안개와 타버린 오존 냄새가 제 폐부를 찔렀죠. 제 곁에서 황금 권총을 쥔 김한솔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김한솔의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가옥의 마지막 독사 김여정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지휘통제실의 풍경은 그야말로 광기와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모니터에는 평양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주요 군사시설의 실시간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중앙에는 김일성이 생전에 앉았다는 화려한 황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보랏빛 액체가 담긴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던 김여정이 우리를 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한솔아. 아니, 할아버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여기까지 오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김여정의 비아냥에도 김한솔은 대답 대신 권총의 총구를 김여정의 미간에 고정했습니다. 그 서늘한 침묵이 지휘 통제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때 김여정의 등 뒤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김주혜였습니다. 김주혜는 화려했던 디올 코트가 찢겨나간 채 바닥을 기어 김한솔의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제발, 제발 죽이지 마세요. 김주혜의 눈물 섞인 애원은 처절했지만 김한솔은 그 손길을 무정하게 걷어찼습니다. 너 또한 인민의 피를 빨아 만든 그 옷을 입고 파티를 즐기지 않았느냐. 백두혈통이라는 허상에 취해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긴 대가는 내 스스로 치러야 한다. 김한솔의 냉혹한 일침에 김주혜는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김여정이 품 안에서 소형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한솔아.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지? 하지만 내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평양 지하에 매설된 5,000개의 가스밸브가 일제히 열릴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저기 광장에서 만세를 부르는 저 어리석은 인민들까지 모두 보랏빛 안개 속에서 숨이 끊어지게 될 거야. 김여정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지휘소의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김한솔의 눈을 보았습니다. 김한솔은 김여정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죠. 여정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기폭장치는 이미 10분 전에 고철이 되었다. 김한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휘소의 모든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습니다. CIA와 한국군 당군팀이 투입한 고성능 바이러스가 주석궁 지하의 폐쇄망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김여정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기폭장치를 미친 듯이 눌러댔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수령님만이 알고 있는 독립된 회선인데 어떻게? 김여정이 뒷걸음질 치며 황금 의자 뒤편의 비밀 통로로 몸을 숨기려던 찰나였습니다. 탕!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총성이 지휘소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총구는 김여정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한솔의 총알은 김여정의 뒤편,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초상화의 눈 부분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초상화 뒤편의 비밀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던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던 백두혈통의 모든 악행을 뒤에서 설계한 진짜 흑막이자 김일성의 마지막 책사 X였습니다. 김여정은 그저 이 노인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이죠. 한솔아, 내가 결국 하레비의 얼굴을 하고 왔구나. 노인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한솔은 분노로 몸을 떨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구나. 우리 아버지를 독살하라고 명령하고 내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그 추악한 설계자가 바로 당신이었어. 김한솔은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17년 김정남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치명적인 독극물 VS 신경가스의 농축액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떨고 있는 김여정과 노인 앞에 그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세상에 뿌렸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라. 김한솔의 명령에 김여정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주석궁을 장악한 당군팀 요원들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김한솔은 직접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 김여정의 코앞에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권력의 냄새다. 아버지가 느꼈던 그 지옥 같은 타는 듯한 고통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며 죽어가게 될 것이다. 김여정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평양을 호령하던 여제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비참한 죄수만이 남아 있었죠. 김주애는 그 모습을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빗물에 섞인 피가 지휘소 바닥에 가문 계보도를 적셨고 찢어진 노동신문 조각들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한솔은 차가운 눈빛으로 무너진 황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한솔의 손에 들린 황금 권총에서는 아직도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복수를 완성한 남자의 얼굴에는 쾌감보다는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요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괴물들의 실체입니다.
결국 피로 세운 탑은 피로 무너지는 법이지요. 김한솔의 그 한마디는 주석궁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양 전체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김여정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진짜 흑막 X를 끌어내어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주석궁 중앙 계단에는 깨진 샴페인 병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평양에 지독했던 밤이 가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는 차마 끌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주애는 이미 정신을 놓은 채 피 묻은 인형을 껴안고 무너진 주석궁 지하의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평양은 주인이 없는 거대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로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김한솔은 주석궁 정문 앞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수만 명의 인민군과 평양 시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한솔의 복수는 끝났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건 거대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새로운 독재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피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의 길을 열어줄까요? 저는 김한솔의 뒤에서 그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한솔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침내 평양의 하늘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70년간 보아왔던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죠. 주석궁 지하의 보랏빛 안개는 거쳤고 지상으로 올라온 제 눈앞에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찢겨나가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던 거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수만 명의 인민들이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무너진다. 우상 숭배의 탑이 무너진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청동 동상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동상의 머리 부분이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은 억눌려 살았던 인민들의 발밑으로 흩어졌죠. 그 동상이 서 있던 자리에는 피 묻은 인공기 대신 파란색과 빨간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통일 한반도의 기가 서서히 개양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민족을 옥죄던 거대한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김한솔은 무너진 동상 파편 위에 올라가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인민들과 전 세계의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이 남자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김한솔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민들이여,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백두혈통이라는 추악한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려 합니다. 나는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이 땅의 주인이 여러분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한솔은 품 안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 통제권과 군사 기밀이 담긴 검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군, 그리고 인민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정보위원회에 그 가방을 미련 없이 넘겨주었죠. 이 가방은 나의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평양의 아침은 독재자의 것이 아닌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김한솔의 연설이 끝나자 광장은 통곡과 환호성이 뒤섞인 거대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김한솔은 수만 명의 환호 뒤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주석궁의 중앙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김한솔의 얼굴에는 복수를 마친 자의 허탈함보다 거대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김한솔의 뒤를 쫓으며 물었습니다. 한솔 동지, 아니 사령관님,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나라에는 당신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김한솔은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며 저를 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요원, 평양에는 이제 김일성을 닮은 얼굴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청년 김한솔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유로운 세상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군요. 그 말을 끝으로 김한솔은 평양 시민들의 인파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한반도 평화선언문이 전 세계에 타전되었고 북한이라는 국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몇 달 뒤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제주도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 저는 그곳에서 낡은 낚시 의자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성형수술의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한 듯한 그의 옆모습은 영락없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들이었죠. 김한솔은 모래사장에 놓인 김정남의 낡은 영정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바다 내음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김한솔의 주위를 조용히 에워쌌습니다. 김한솔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사내들 중 가장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김한솔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요원. 작전은 완벽하게 종료되었다. 그 남자의 정장 옷깃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비밀 배지가 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양 주석궁을 무력화했던 나노칩이 제거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요원이 아닙니다. 그저 김한솔일 뿐입니다. 김한솔의 뒤를 쫓는 사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김한솔이 수행했던 그 거대한 연극은 정말 CIA와 대한민국 국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신화 창조 작전이었을까요? 북한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비밀 요원의 배지와 사라진 김한솔의 행방은 여전히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평양의 하늘을 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진짜 구원이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첩보전의 산물이었는지를 말이죠. 이제 한반도의 밤은 더 이상 미사일의 불빛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한솔, 그 유령과도 같았던 황태자의 진실은 제주도 바닷가의 파도 소리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